아무튼 이런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한 기업들이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와야죠. 뻔뻔하게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기업들이 왔느냐 이걸 봤더니 목록이 기가 막히네. 우리한테 그 수출 규제 했었다. 네. 그 업체들이 네. 야 니들 이 수출 규제로 해갖고 쫄딱 망한 이 업체들이 나 이 새끼들 못 믿어 그러고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믿죠 이제. 근데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이 수출 규제가 있기 전에 일본 그 경제과학성하고 총리실에서 한국하고 거래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을 다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앞으로도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분야에 우리 일본 제품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저요. 저희 브라수스는 지금 한국이 한다고 그래도 10년 안에 절대 못 만듭니다. 저요. 저희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한국의 점유율도 높고요. 저희 제품들 없으면 반도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폴리미드, 이제 접어지는 플라스틱 이거. 저희 거는 삼성이 저희 거 100%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 총리한테 자랑을 했대요. 헐. 그랬더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간담회가 끝났는데 이 기업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걸어버린 거야. 그렇지. 야, 정보 못 믿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 아니 이러려고 물어본 거였어?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정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이게 협박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만 올렸지 사실 일본 정부가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했거든. 우리가 리스트에 올려서 겁만 줄 거예요. 그럼 외교적으로 쟤네들이 항복하고 들어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죠? 보내지 마, 씨발.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정부가 그랬고요. 저희는 그냥 보낼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계약한 물량이 있잖아요, 삼성님.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제드래곤 총수께서 만나자고 방문했더니 당신네들 우리 바람 맞췄잖아. 제드래곤 총수. 그때 빡쳤지. 3박 4일 동안 한 놈도 안 나타나고 다 바람 맞췄잖아. 총수가 빡쳐서 갖고 들어와서 준다 그래도 받지 말래.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내막이.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재용 같은 또라이는 사실 건드리면은 약간 감정적이고 오너리스크 최고의 오너리스크. 그렇지. 네. 응? 이분이 이분이 열받으면 뭔 짓 할지 몰라. 지금 미국에 20조 원 투자하기로 한 것도 수 틀리면 나 안 가 이러고 배짱 튀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막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산업을 해야겠어. 갑자기 헬기가 타고 싶네. 헬기? 만들다 안 되면 우리 계열사에 하나씩 나눠줘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항공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던 그런 분이세요. 누구랑 되게 비슷하게 오버랩이 된다. 네? 삼성의 반도체를 왜 시작했어? 일본 유학파잖아, 이건희가. 그래서 옛날 유학 간 친구들 만나고 야 내가 반도체 사업 해보려는데 좀 도와주지? 그랬더니 야 한국은 해도 안 돼. 니들이 무슨 반도체야. 열받아고 야 우리 직접 반도체 만들어. 이래가지고 미국이랑 손잡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었고 일본을 엿을 매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또 건든 거지 이번에. 그 아들은 아빠보다 더 한대. 그렇지. 왜냐하면 이건 돈도 얼마 안 들어 사실은 국산화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들은 일본 정부 그러니까 당시 아베한테 엄청나게 악감정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최소한 재용이가 일본 와가지고 그 뒷구멍으로라도 좀 준다고 얘기 좀 해봐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럼요 고객님 저희들 제일 큰 고객님이신데 저희가 해드려야죠 라고 성의만 보였어도 다 때렸죠. 하나도 쓰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써.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야. 네. 우리나라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공장을 짓는 기업은 스밈. 스미토모 화학이라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포토 레지스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억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새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본 공장은 문 닫은 거예요. 아예 닫고 이리로 이쪽으로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아니 1,000억은 큰 돈,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업체 지금. 입장에서 엄청 큰 거죠. 근데 오죽하면 나오겠냐고요. 아니 그 오죽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어? 우리가 이 스미토모하고 거래를 끊으니까 바로 미국의 듀폰이 그 우리가 줄게. 그 한국에 공장을 세웠거든. 듀폰. 근데 듀폰이 돌아갈 시점 되면 그나마 팔리던 것도 안 팔릴 것 같고 이제 듀폰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면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 사가던 것도 야 이거 SK 납품하는 거래 이래가지고 일제를 안 살 것 같은 거야. 왜? 지금부터 듀폰이 만드는 포토 레지스트는 미제가 아니거든. 한국제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망하겠다. 일본에 있는 공장 때려치고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갖고 우리가 한국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을 도모하는 거죠. 마치 일본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아서 은행에 돈을 넣지 않는 것과 같은. 네. 스미토모 화학이 지금 포스토 레지스트 시장에 세계 4위 업체래요. 예,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또 분산 생산을 좀 요청을 했대요. 예, 일본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좀 해라. 그럼 써줄게라고 했겠지. 아 이거 받으러 가기 귀찮으니까 우리 옆 동네 와갖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쓰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같으면 에이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렇지. 지금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막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왔겠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그 설비 증설 계획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계획 하에 부품 공장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포토레스 공장을 못 지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어갖고 만들었을 때 우리 쪽에서만 쓰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1위부터 4위 있는 기업들이 주 고객이 어디겠어요? 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 설비가 넘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주지 않아도 다른 데서 받아 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놈한테 몰빵하거나 뭐 이스라엘이나 독일 거 몰빵할 이유가 없으니까 니네 비중은 유지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들어와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들어오는 네. 또 기업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2위 포토 레지스트 생산 업체인 TOK도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해가지고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킨 공업도 약 40억 엔을 들여가지고 충남 당진에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 하나나 뭐 다른 데서 불화수소를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는 그거지. 단순 공정에 쓰일 수 있는 거 말고 진짜 정밀한 그러니까 99.999 그러니까 99 그 불화수소는 한국이 못 만든다. 기술이 없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초음파 기술을 응용한 생산 설비를 만들어 갖고 그것까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SK 머티리얼스가 네. 만들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릴 위기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갖고 한국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에다 세금 내고 한국에 있는 인력들 고용해가면서 한국에서 생산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고 할 만큼 일본 기업들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의 철강이라든지 일본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 그쪽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일본의 주력 산업이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안 겹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차를 수입을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때는 일본 거를 배워서 했는데 그래서 배워서 만든 우리나라 차를 하나도 안 사주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부품화를 해갖고 98% 이상 자동차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영향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안 남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공업은 일본 안에서 망하면 오갈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진출을 못 합니다. 그나마 믿고 있었던 게 이제 동남아나 뭐 이런 그 기자 인도나 뭐 이런 쪽을 믿고 있었거든요. 사실 인도하고 동남아시아가 얘네들의 유일한 젖줄이었는데 인도에서도 현대차가 점유율 1위고 베트남도 현대차가 1위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쪽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제조업 몰락은 이제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올 연말 안에 한번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본 정부는 9월 지나서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되자마자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대대적인 증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야. 증세. 왜냐하면 증세 말고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디 외국에서도 그렇고 뜯어낼 데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엔화의 기축통화 가치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위치를 한국이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몰락이 사실상 가시권에 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가 잘못되면은 결국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만 많고 경제만 잘하면 되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치의 문제였어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누가 해주셨어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세금 얼마 안 내지 않나요? 저도 사실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혜택들 많이 주잖아요. 특히 일본 기업에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이 준 게 법인세를 내 가지고 이게 법인세 이익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9%, 10%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수수료를 빼는데 일본 애들은 최대가 3%, 1% 이하까지도 우대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정책 없어졌습니다. 오. 이제 신규로 허가받는 일본 기업들, 일본 진출 기업들은 그만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나요? 문재인 정부 때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특혜는 그대로 아직 받는다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털어 없애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털어 없애는 걸로.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조세 개혁이나 이런 것들 일본이랑 다시 맺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국민이 알고 있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렇지. 고쳐지는 거예요. 네.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뭐냐면 삼성전자에 불화소서 공급하던 이 스텔라 케미파, 그 다음에 모리타 케미칼, 뭐 이런 이 회사들도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 기대를 했던 게 그 TSMC 일본에 유치한다 그래서 아, 맞아요. TSMC 요. 대만. 들어오기만 하면 저희가 10조 원 대드리겠습니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고 갈라 그랬어. 근데 미국이 막 눈치를 주는 거야. 야, 투자를 하려면 미국에다 해야지 왜 일본에다 하고 지랄이야. 그것도 후쿠시마 앞바다 있는 쪽에다가 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로는 했는데 좀 떨떠름 하잖아. 지금 있는 입장에 눈치가 보이는 거야. 가고 싶기는 한국이 제일 좋지. 가고 싶지. 근데 일본인데 부지도 후쿠시마 앞바다 쪽인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그쪽에 투자하면 우리도 그만큼 해줘야지 이런 눈치가 보이니까 에이 그냥 일본에서 할 거 미국 가서 할래 그러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게 생겼으니. 이중으로 나갈 생각했으니까 나는 미국 갈래요라고 이제 미국으로 이게 그 계획을 옮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일본은 여건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량 떨린 걸 대만에다 어떻게 해보려고 TSMC 기대하고 있던 업체들이 지금 TSMC가 도저히 들어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구책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결책은 한국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둘씩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을 하려고 해도 국제 정치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일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를 하려 그래도 위에 놈들이 또라이라서 기업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명박근혜랑 똑같네. 그러니까 아까 그 수출 규제했던 그 세 개 업체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죄가 없어. 날벼락이지 날벼락. 날벼락 맞은 갑자기 거지. 하지 말라고. 거기서 하는데. 한국의 독점적인 기업들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 저요 하고 자랑한 그것 때문에 그 말을 한 사장을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뿐인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냥 있다면 그 가만히 있을 걸. 그럼 수출 규제 품목에 안 들어갔을 걸. 네. 자,